안녕하세요. 미래에 대한 행동의 에너지정책 자문위원 에너지 큐쌤 고범규입니다. 오늘은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에너지 정책, 환경 문제를 악화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미래의 에너지원들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어야 되죠. 미래에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자원 채굴 및 운송 가공, 설비 건설 및 운영 폐기의 전 단계를 통틀어서 환경 파괴가 적을 것. 특히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는 다름 아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에너지원들은 필수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적어야 됩니다. 세 번째,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 경제적인 에너지원이어야 됩니다. 에너지 비용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누군가는 전기를 쓸 수 없고 누군가는 난방과 냉방을 하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저렴한 에너지 공급은 바로 복지 그 자체입니다. 다섯 번째,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영향이 다른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어느 특정 국가가 에너지 소비를 과다하게 함으로써 인접 국가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 에너지의 사용은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환경 문제는 더 이상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죠. 지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기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통해서 과연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2014년도 수립되었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도 바로 올해에는 5억 4,3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어야 했습니다. 배출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7년도에는 7억 900만 톤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7억 3천만 톤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즉, 2014년도에 세웠던 목표는 점점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여간다 했는데 현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2016년도 이후 더 가파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과연 재생에너지 가지고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먼저 다뤘던 부분이지만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태양광은 태양이 있을 때만 전기가 생산되고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 때만 전기가 생산이 되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느냐? 독일처럼 이 그림은 2015년도 1월 넷째 주에 독일 전력 공급 그래프예요. 자, 이때 보시면은 이때도 독일은 풍력 발전과 태양광 설비 용량의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넷째 주에 태양광과 풍력 모두 거의 전력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거의 5일 동안. 여러분들, 독일의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약 3.5배 정도이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넓은 국가인데 그 넓은 면적에서 태양도 없고 바람도 없는 날이 5일 이상 지속이 되었다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죠. 때로는 일주일 이상 구름 끼고 바람도 없는 날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경우 태양광과 풍력을 통해서 전력 생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백업 전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백업 전환으로 쓸 수 있는 수력 발전의 비율은 평균 16.4%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다? 1.2%밖에 안 됐죠. 그럼 무엇 가지고 바로 재생에너지의 백업 전환을 쓰게 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결국 LNG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즉,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이렇게 LNG를 백업전으로 쓸 경우 과연 대기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여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자막을 좀 부탁드릴게요. 자, 가스 터빈 화력발전과 복합 화력발전 둘 다 LNG를 쓰거든요. 얘들이 100% 출력으로 운전이 될 경우에는 맨 밑에 있는 게 석탄 화력발전소입니다. 대형 석탄 화력발전소인데 100% 출력으로 운전이 될 경우에는 LNG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 혹은 온실가스의 양은 약 40%에서 50% 수준이에요. 석탄보다는 적죠.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을 하자면은 가스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낮추거나 혹은 중간 출력으로 바꾸거나, 즉 출력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의 경우 일정한 속도로 운전할 때와 악셀을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악셀을 밟았다 브레이크를 밟았다 할 경우 어느 쪽의 연비가 더 나쁩니까? 당연히 후자 쪽이 더 연비가 나쁘게 되죠. 발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력을 올렸다 늘렸다 하게 되면 연비가 나빠진 자동차처럼 LNG 화력발전소에서도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늘어나게 돼요. 결과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양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때로는 LNG 화력발전소의 운영 자체를 멈춰야 될 때도 생겨요. 그렇게 될 경우는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웨덴의 전력회사인 바텐팔사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태양광 풍력과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할수록 백업 전원으로서의 LNG의 가동과 중지 횟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력 조정 비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연소효율이 나빠지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과 초미세먼지의 배출량도 동시에 증가하게 되죠. 어느 정도냐? 황산화물의 경우에는 지금 맨 끝에 보이는 게 바로 맨 끝에 보이는 것이 변동성 재생에너지에 대응했을 때의 가스 화력발전소에서의 황산화물 배출량입니다. 여기 지금 자그맣게 보이는 게 바로 석탄 화력발전소, PT에서 배출되는 것들. 그래서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양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황산화물이 배출을 된다는 거죠.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도 5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그 다음에 새롭게 출발하는 미래에 대한 행동에 감사를 맡고 있는 김경률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이 저희 시민단체에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전적 후원, 재정적인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경우에는 전출력으로 운전할 때는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적지만 백업 전원으로서 쓰이게 될 경우에는 석탄 화력발전소보다 60% 이상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사실 스웨덴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릴 경우 이것의 백업 전원으로 사용하게 될 LNG 화력발전소에서 얼마나 많은 대기 오염 물질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배출될지에 대해서 사전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영향 평가를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고 그저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리면은 온실가스의 배출량도 줄어들고 미세먼지도 줄어들 거야 라는 긍정회로를 돌리고서는 막무가내로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전력회사인
듀크 에너지에서 현실 듀크 에너지의 실증 사례에서도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도리어 증가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것에 대한 영향평가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너지 정책을 짜는 데 있어서 특정 에너지원의 위험성을 언급할 때는 다른 에너지원의 사용에 따른 위험의 크기 및 확률과 함께 비교해서 정량적인 판단에 따라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에너지원별 사망 발자국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의학 학술지인 란셋에서 나온 연구 논문들을 토대로 해서 에너지원별 사망자 수를 정리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석탄 화력발전소의 경우는 1TWh의 전력 생산량당 24.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그 다음 천연가스의 경우에는 1TWh 전력 생산량당 2.8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0.0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요. 풍력발전의 경우에는 0.04명,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에는 0.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이쪽에 있는 원자력 발전,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소는 그 자체만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안전한 에너지원들로 볼 수 있습니다. LNG에 비해서 원자력 발전소는 40배나 안전하죠. 석탄 화력 발전소와 비교를 한다면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는 무려 1000배 이상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그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과 함께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1TWh의 전력 생산량당 2.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천연가스와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광대한 토지를 파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 면적은 원자력 발전소의 317배에 달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바로 최신형 원전 한 기와 동일한 양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소의 면적은 약 111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원전 한 기를 태양광 발전소로 대체하기 위해서 111제곱킬로미터의 광대한 토지 면적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빽빽하게 깔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설비 수명은 또 원자력 발전소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거기서 발생하게 될 폐기물의 양은 7000배에 달합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그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같아요. 1kWh의 전력 생산량당 폐기물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게 될 비용은 태양광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에서 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 현재 에너지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일단 첫 번째, 석탄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는 게 급선무이니까요. 두 번째, 재생에너지는 속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온실가스의 양을 과연 줄일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백업전원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돼요. LNG의 출력을 증가시켰다, 낮췄다, 혹은 가동과 중지를 반복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그 영향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태양광 설비 3GW를 증가시킬 때마다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는 최소 1GW 늘려야 됩니다. 왜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태양광 발전 비싼 에너지원이에요. 앞으로도 비쌀 겁니다. 물론 가격은 지금보다 내려가겠죠. 그래도 여전히 비싼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더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소의 비중이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가능한 한 최신형으로 유지합시다.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도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그리고 가능한 최신의 기술이 들어간 APR 1400이나 APR 플러스와 같은 최신형 원전으로 구형 원전을 대체합시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들은 전기에너지로 바꿔야 됩니다. 난방, 혹은 교통 부분, 혹은 재련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에너지의 상당수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그리고 그 전기 에너지 자체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이나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나간다면 국가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요인의 미세먼지, 특히 중국이요.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는 온실가스 감축 명분을 내세워 요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에 대해서 미세먼지를 줄이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는 먹혀들기 힘들어요.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의 경우에는 이미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인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라는 강력한 명분이 됩니다. 사실 미세먼지의 배출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게 되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6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다시 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